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오늘도 장경자는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끌고 계단을 올라갔다. 51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빠르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 걸음 속에는 지난 5년간 혼자 감당해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줌마,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경비실을 지나며 젊은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다. 경자는 작은 미소로 답했다. 이런 작은 인사조차 그녀에게는 소중했다. 남편을 잃고 나서부터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것만 같았으니까. 5년 전 박창배는 자신이 근무하던 화학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니, 그렇게 알려졌다. 시신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사고였다고 했다. 경자는 그날 이후 남편의 유품 몇 개와 보험금,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만을 안고 살아왔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다. 1502호 최준혁 씨 댁이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들었는데 집안은 언제나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마 자주 집을 비우는 모양이었다. 경자는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안녕하세요. 청소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역시 집주인은 없는 모양이었다. 경자는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아나갔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남의 집을 청소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일이 그녀에게는 생활의 전부였다. 부엌 청소를 마치고 안방으로 향하던 그때였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경자는 잠시 멈춤했다. 집주인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왔네 하고 생각하며 경자는 청소를 계속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다. 경자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키와 체격이 꽤 컸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집주인 최준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아, 안녕하세요. 청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경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마스크 너머로 경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다. 혹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장경자 씨 아니세요? 경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남자.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다. 경자는 청소 걸레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경자가 간신히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마스크에 손을 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었다. 그 순간 경자의 세상이 멈췄다. 그곳에는 분명히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 박창배가 서 있었다. 5년 전보다 야위고 수척해졌지만 그 눈동자는 분명히 창배의 것이었다. 경자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나왔다. 경자야. 창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떨어졌다. 5년간 꿈에서만 보던 남편이 눈앞에 살아있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경자는 창배의 얼굴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야? 그 경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창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응, 나야. 창배야. 그는 경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경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움, 분노, 혼란, 기쁨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다. 창배는 경자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둘 다 앉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경자야, 들어줘. 내가 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게. 창배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고통이 배어 있었다. 경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창배를 바라봤다. 당신 죽었다고 했어.
폭발 사고로 시신도 못 찾았다고. 그래, 그렇게 꾸민 거야. 내가 죽은 것처럼. 창배가 고백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창배는 깊은 숨을 쉬었다. 준우제약이라는 회사 알아? 그 회사에서 만든 심장약에 문제가 있었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도 그걸 숨기고 시장에 내놓은 거야. 나는 그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어. 경자는 창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를 제거하려고 했어. 처음에는 회유하려고 했지. 돈도 주겠다고 하고. 하지만 내가 거절하니까 창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도.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까지? 그래서 내가 죽은 척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너라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창배가 경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공장 폭발 사고는 진짜였어. 하지만 나는 미리 피해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죽은 척 한 거야. 경자는 머리가 복잡했다. 기쁨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럼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미안해. 창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너 생각했어. 매일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아직도 위험해. 그럼 지금은 왜 나타난 거야? 경자가 물었다. 창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증거를 찾았어. 준우제약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경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경자야. 창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좀 도와줄래?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경자는 창배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 다시는 나를 속이거나 떠나지 마. 창배는 경자를 꽉 껴안았다. 5년 만의 포옹이었다. 둘 다 눈물을 흘렸다. 길고 어려웠던 이별이 끝나가고 있었다. 창배는 경자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으로 갔다. 이곳이 지난 5년간 그의 은신처였다. 방 안은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있을 뿐 삭막했다. 벽에는 신문 스크랩들과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모두 준우제약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여기서 살았어? 경자가 놀라며 물었다. 남편이 이런 곳에서 5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래. 여기가 가장 안전했어. 창배가 쓸쓸히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시골로 피했는데 거기서도 수상한 놈들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 한복판이 나을 것 같아서. 경자는 벽의 자료들을 보며 물었다. 이게 다 뭐야? 준우제약에 대한 모든 자료야. 내가 5년 동안 모은 거지. 창배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래 화학공장에서 일했잖아. 거기서 준우제약 원료를 생산했거든. 창배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어. 특정 원료의 순도를 낮추라는 거였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비용 절감이라고 하더라고. 순도를 낮춘다고? 응. 원료의 품질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창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방침이려니 했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심장약 원료였던 거야. 경자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 심장약을 먹은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겼어. 심한 경우에는 창배가 말을 멈췄다. 죽는 경우도 있었어.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 하지만 꽤 많을 거야. 준우제약의 심장약은 국내 점유율 1위거든.
창배가 벽에 자료를 가리켰다. 이게 내가 찾은 피해자들 명단이야. 경자는 그 명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다, 모두 준우제약 심장약을 복용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걸 철저히 은폐했어. 의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언론에는 압력을 넣고 창배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게 내가 가진 증거들이야. 공장에서 빼낸 원료 분석 자료, 회사 내부 이메일, 피해자들 진료 기록. 경자가 파일을 넘겨보았다. 전문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것이 엄청난 비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창배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가진 건 대부분 사본이나 추정에 의한 거야. 원본 자료는 회사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창배가 경자를 바라봤다. 준우제약 최준혁 사장 알지? 오늘 내가 청소했던 그 집 주인. 설마. 경자가 놀라며 말했다. 맞아. 그가 이 모든 은폐 작업의 핵심 인물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어. 경자는 오늘 아침에 청소했던 그 집을 떠올렸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그 어디에도 죄책감의 흔적은 없었던 곳. 어떻게 알았어? 5년 동안 그를 지켜봤거든. 그가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뭘 숨겨두는지. 창배가 벽에 사진을 가리켰다. 최준혁의 일상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는 회사보다 집을 더 신뢰해.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해. 경자는 소름이 끼쳤다. 남편이 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다니. 위험하지 않았어? 위험했지. 몇 번 들킬 뻔했어. 창배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이게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경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이 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창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남았어. 무슨 일? 최준혁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어야 해.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진짜 증거가 완성되는 거야.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불법 침입이자 절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도 했다.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 경자가 물었다. 추정은 하고 있어. 그가 자주 쓰는 숫자, 조합들을 파악해뒀거든. 창배가 노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경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그 집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 집 구조도 잘 알고 경비들도 나를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창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 싫어.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5년 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야. 창배는 경자의 의연한 모습에 놀랐다. 5년 전의 경자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다. 그동안 많이 강해졌구나. 창배가 말했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 당신 없이 살려면. 경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창배는 미안함을 느꼈다. 동시에 이런 아내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경자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 일이 끝나고 해. 경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언제 실행할 거야? 내일 밤이 좋을 것 같아. 최준혁이 출장 간다는 정보를 확인했거든.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내일까지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겠네. 창배는 경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움, 걱정, 그리고 사랑. 5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경자는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경자야. 창배가 불렀다. 응? 사랑해. 경자는 잠시 말없이 창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 그래서 이 일 끝나면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창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창배와 경자는 최준혁의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창배는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고 경자는 평소보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 최준혁이 출장 간 거 확인했어? 경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오늘 오후 3시 비행기로 부산으로 떠났어. 내일 오후에나 돌아온다고 했어. 창배가 답했다. 지금이 기회야. 경자는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서워? 창배가 경자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 경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5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견딜만해. 창배는 경자의 용기에 감동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끼면 언제든 그만두자. 알겠지? 알겠어. 그럼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창배가 노트를 꺼내 펼쳤다. 우선 내가 평소처럼 청소를 하러 들어가. 시간은 밤 9시. 그 시간이면 경비들이 가장 방심할 때야. 응. 9시면 저녁 식사 시간이라 경비실에도 사람이 적어. 맞아. 너는 먼저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줘. 나는 10분 후에 들어갈게. 창배가 계속 설명했다. 금고는 안방 옷장 뒤에 있어. 벽에 숨겨져 있는 거야. 경자는 그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옷장을 옮겨야 하는 건가? 아니야. 옷장 뒤쪽에 작은 문이 있어. 손으로 밀면 열려. 창배가 손짓을 하며 설명했다. 비밀번호는? 몇 개 후보가 있어. 그의 생년월일, 회사 설립일, 아내 생일. 창배가 적어둔 숫자들을 보여주었다. 하나씩 시도해봐야 해. 경자는 그 숫자들을 외웠다. 만약 다 틀리면? 그럼 포기하고 나와야 해.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 창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다. 이제 곧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경자는 가방을 매며 일어났다. 그럼 먼저 가볼게. 경자야. 창배가 경자의 손을 잡았다. 정말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와. 알겠어. 당신도 너무 늦지 마. 경자는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향했다.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걸음은 자연스럽게 유지했다. 경비실을 지날 때도 평소처럼 인사를 했다. 아, 경자씨. 오늘 늦으시네요. 네, 다른 곳 청소하다가 늦었어요. 경자가 자연스럽게 답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다. 1502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소처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은 조용했다. 최준혁이 정말 출장을 간 것 같았다. 경자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로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의 옷장은 꽤 컸다. 경자는 옷장 뒤쪽을 살펴보았다. 창배가 말한 대로 작은 문이 있었다. 손으로 밀어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디지털 금고가 있었다. 검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앞면에는 숫자 패드가 있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삐삐 틀렸다는 소리가 났다. 두 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역시 틀렸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틀렸다. 경자는 점점 초조해졌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창배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배가 온 모양이었다. 경자는 안도했다. 여기 있어. 경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창배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어때? 열렸어? 아직 안 열렸어. 비밀번호가 다 틀렸어. 창배는 금고 앞에 앉았다. 내가 해볼게. 그는 다른 숫자, 조합을 입력해보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의미 있는 숫자가 있을까? 경자가 물었다. 창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회사 주식 상장일이 있어. 새로운 숫자를 입력했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USB 그리고 현금이 들어 있었다. 창배는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이거야. 창배가 흥분해서 말했다. 준우제약 심장약 관련 모든 자료가 여기 있어. 파일 안에는 회사 내부 회의록, 원료 품질 조작 지시서, 피해자 현황 보고서, 그리고 은폐 작업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준우제약의 비리를 완전히 폭로할 수 있었다. USB도 가져가자. 경자가 말했다. 창배는 중요한 서류들과 USB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됐어. 나가자. 둘은 금고를 다시 잠그고 옷장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 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경자의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성취감이 더 컸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인사를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경자가 평소처럼 답했다. 아파트를 나온 후 둘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창배는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대단한 자료들이야. 창배가 말했다. 이것만 있으면 준우제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경자도 서류를 보며 놀랐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은폐했다니. 이제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계획해야 해. 창배가 말했다. 언론사에 제보할까? 아니면 검찰에 직접 고발할까? 둘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론이 먼저 보도하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야. 창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일부터 움직이자. 경자는 창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끝나는 거야?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배가 경자의 손을 잡았다. 5년 만에 진짜 자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길고 어려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틀 후 창배와 경자는 서울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과 만났다. 창배는 5년 만에 공개적인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숨을 이유는 없었다. 정말 5년 동안 숨어 지내셨다고요? 한 기자가 물었다. 네. 목숨이 위험했거든요. 창배가 담담하게 답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창배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자들은 서류를 보며 놀라워했다. 이런 대규모 은폐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한 방송국 기자가 말했다. 모두 원본입니다. 준우제약 최준혁 사장이 직접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에요. 경자가 말했다.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았는지,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는지, 피해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창배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 서류에 따르면 최소 수백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준우제약 측에서는 뭔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창배가 답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창배와 경자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공식적인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대규모 은폐 사건은 오랜만이네요. 담당 검사가 말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준우제약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준우제약이 심장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시장에 유통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창배가 제공한 서류들이 나왔다. 시청자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한편 준우제약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 최준혁 사장은 부산 출장에서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회사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최준혁이 화를 내며 물었다. 사장님 집에 있던 자료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내 집에?
최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금고에 있던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준혁은 머리를 감쌌다. 박창배 그놈이 살아있었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임원이 물었다. 일단 모든 자료를 폐기해. 그리고 변호사들을 불러. 최준혁이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았다. 다음 날 검찰은 준우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회사 곳곳에서 관련 자료들이 더 발견되었다. 최준혁과 주요 임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경자가 뉴스를 보며 말했다. 응, 드디어 끝났어. 창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창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창배 씨죠?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준우제약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30분 후에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에서 만나죠.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창배는 불안했다.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누구야?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우제약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 창배가 답했다. 혼자 가면 안 돼. 위험해. 괜찮아. 이제 모든 게 공개됐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창배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30분 후 창배는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반포대교 밑은 어둡고 적막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박창배 씨죠? 네. 누구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우제약의 법무팀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안이요?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 씨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은 방법으로요. 창배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군요. 돈 얘기가 아닙니다. 박 씨가 원하는 건 정의 구현이죠? 그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언론에도 나왔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고요. 그래서요? 더 이상 박 씨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에서 증언하고 언론 인터뷰하고 그런 번거로운 일들 말이에요. 창배는 그 남자의 의도를 눈치챘다. 아직도 포기 안 하시는군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박 씨도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평범한 삶이요? 창배가 웃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평범한 삶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법정에서 싸우실 건가요? 그러면 박 씨 신변도 계속 위험할 텐데. 그 순간 창배는 이 남자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이런 큰 사건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거든요. 창배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럼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창배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경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경자도 걱정스러워했다. 아직도 위험한 걸까? 경자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어. 창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짜 자유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창배와 경자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준우제약 사건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발전했다.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준우제약 심장약을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의사 선생님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약 때문이었던 거네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다. 준우제약의 피해 규모는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컸다. 창배는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신경이었다. 내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창배가 후회스럽게 말했다. 그러지 마.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야. 경자가 위로했다. 한편 검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준혁과 주요 임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회사 자산도 동결되었다. 준우제약은 사실상 파산 직전에 몰렸다. 창배는 검찰청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가 제공한 자료들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박창배 씨의 증언과 자료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셨네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배가 답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배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5년간의 긴 터널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경자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창배야. 돌아보니 5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김철수가 서 있었다. 창배는 놀랐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다니. 철수야. 어떻게 여기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살아있었구나. 철수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5년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응.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정말 용감한 일을 했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하더라. 창배는 쑥스러워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철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배는 예전의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졌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퇴근 후에는 경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던 그런 소소한 행복들 말이다.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살 수 있겠네. 철수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러고 싶어. 창배가 진심으로 답했다. 집에 돌아와서 경자에게 철수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경자도 반가워했다. 이제 정말 예전처럼 살 수 있겠네. 경자가 말했다. 응. 새 집도 구하고 새 일도 찾아야지. 나도 청소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볼까?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 이제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찬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한 달 후 준우제약 재판이 시작되었다. 창배는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많은 언론과 피해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5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배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최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최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한때 거대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도 이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되었다. 창배는 매번 법정에 나가 성실하게 증언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다. 최준혁은 무기징역을, 다른 임원들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창배도 울컥했다. 5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진짜로 끝난 것이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다행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창배가 답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평범하게 살 겁니다. 아내와 함께요. 경자가 창배의 팔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둘은 기자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날 저녁 창배와 경자는 한강에서 산책을 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밤이었다. 정말 끝난 거야? 경자가 물었다. 응. 정말 끝났어. 창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음, 우선 신혼여행부터 다시 가야지. 5년 늦었지만. 경자가 웃었다. 좋아. 어디로 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둘은 한강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다. 길고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후 창배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경자도 원하던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둘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창배가 말했다. 5년간 혼자 지내느라 요리 실력이 늘었어. 정말? 한번 해봐. 경자가 웃으며 말했다. 창배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경자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준우제약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 지급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여보, 뉴스 좀 봐. 경자가 불렀다. 준우제약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박창배 씨에게는 정부에서 시민용기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창배는 상 받는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뿌듯했다. 상 받으러 가야겠네. 경자가 말했다. 같이 가자. 이제는 뭐든 같이 하는 거야.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을 필요도 없었다. 진짜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5년 전에는 감옥 같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다. 창배와 경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